진실을 전하는 불이야TV입니다. 2026년 1월 13일 내란 특검은 국가 원수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구형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과연 존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의 영역을 벗어난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자 주사파의 관계를 공소장에 옮겨 적은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침탈보다 보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괴멸적 배신입니다. 오늘은 법치의 탈을 쓴 정치 선동의 실체와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제명 결정 의미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새벽 1시경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자정을 넘기는 고심 끝에 한동훈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내부 분열을 획책한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번 징계의 핵심 사유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한동훈과 그 일가족 명의를 동원하여 대통령 부부를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킨 정황이 윤리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간첩 세력의 전형적인 선동 수법과 같습니다. 제명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한동훈은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본인에게 씌워진 추악한 의혹들에 대한 사죄는커녕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민심을 기만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본인의 도덕적 파산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마구 짓걸리면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가 보수 진영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한동훈 제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적 수법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있다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통령을 탄핵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권력 찬탈을 꾀했던 그 불순한 의도는 결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비겁한 불종은 보수 지지층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형을 앞둔 시점에 돌연계엄 사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를 향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해달라는 항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적군에게 우리 수장의 목을 내어주는 비겁한 행보를 보수 정당의 전략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과 다를 바 없는 내부 총질의 대표적인 인물 이준석과의 연대를 꾀하며 보수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정통 보수 지지층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아스팔트에서 대통령 수호를 외치며 헌신하는 내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분당의 앞잡이와 손을 잡는 지도부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도권 정치가 가진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선거 승리와 의석수 확보가 곧 보수의 승리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지방행정 구조는 지난 수년간 반국가 세력이 설계한 사회주의적 연방제 기지로 깊게 잠식되었습니다. 보수 정당 간판을 달고 당선된 단체장들조차 반국가 세력이 구축해놓은 먹이사슬과 인민위원회 성격의 공동체 구조를 타파하지 못한 채 순응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비겁한 정당이 선관위가 배분해주는 의석에 안주하는 이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제도권 안에서의 정치공학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당과 언론, 사법부라는 기존의 질서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광화문으로 나오는 애국 시민들의 결집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록 현실은 참담하나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짜 뉴스를 이기고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